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2022년 경제 도대체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들에게 정말 궁금한 그 질문들 제가 한번 답변해 봐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갖고 계시는 그 궁금함, 위드 코로나 선언 이후에 보복적 소비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내 앞에 전개될까 한번 이야기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매년 이 경제전망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특히 22년에는 또 다른 변화가 우리 앞에 있는 거죠. 바로 위드 코로나. 특히 22년 경제전망에서 제가 강조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세계 각국이 백신을 전쟁하고 백신을 놓고 경쟁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백신을 확보한 나라와 확보하지 못한 나라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다. 세계 경제가 회복된다고는 했지만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회복이지 신흥국들은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난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점선을 보시죠. 점선은 코로나19 직전에 나왔던 IMF의 경제전망 보고서입니다. 2020년 1월 그 보고서에는 코로나19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때 IMF는 세계 경제가 이렇게 개도국이든 선진국이든 뚜렷하게 회복세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와 같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 작용됐고 2021년 10월에 발표됐던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는 이렇게 수정된 보고서가 발간이 됐죠. 자, 그런데 보시면 선진국들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전망했던 그 시나리오 이상으로 회복되고 있고요. 22년에는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개도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기존의 경로와 오히려 벌어져만 가고 있다. 개도국들은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세계 경제가 총량적으로 회복은 되고 있으나 그것은 선진국들의 일인 것이지 개도국들에게는 전혀 그 회복세를 실감하기 어렵게 만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특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백신 여권이 확산됩니다.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됩니다. 실제로 백신을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은 CES에 오세요. 우리 박람회에 오세요. 우리 미국에 오세요. 자가격리 기간 없애드리겠습니다. 라는 인센티브 제도들이 적극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코로나19로 가장 충격이 있었던 그런 산업이 바로 여행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행업계의 약 250만 명의 해외 출국자가 갑자기 10만 명이 안 되는 수준으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10월 들어서 약 10만 명에 가깝게 여행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게 마치 도토리 키재기처럼 잘 보이진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코로나19에 가장 충격이 집중됐었던 산업이 어떤 산업일까요? 네, 여행업입니다. 그 여행업의 충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 대표적인 근거가 모두투어와 하나투어의 매출 증감률이죠. 매출액이 어땠습니까? 2020년 5월달 모두투어의 매출액은 마이너스 99.8%. 여러분 이런 숫자 보신 적 있습니까? 실제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이 가장 집중적으로 작용됐었던 산업은 보시는 것처럼 항공, 여행, 면세점업이에요. 그 밖에 나머지 이런 산업을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산업을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죠. 이 코로나19의 충격이 모두에게 작용된 것이 아니다. 전 산업에 작용된 것이 아니다. 모든 계층에게 작용된 것이 아니다. 특정 산업에게만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찾아온 것이다. 물론 여러분들도 충격이 있으셨지만 심리적 충격, 관계의 충격, 여행의 충격, 이런 충격이었지 경제적 충격이 모두에게 작용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집중적으로 작용됐던 그 산업을
대면 서비스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면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 산업도 바로 대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죠. 실제 여러분 많이 불안하십니까? 2021년 하반기, 22년 여러분 불안하십니까?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을지는 몰라요. 2020년 한때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났을 때, 처음 크게 늘어날 때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소비 심리가 어떻습니까? 그때 2020년 2분기 때 억눌렸던 우리의 소비 심리 지수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된 거예요. 학습 효과가 나타난 것이죠. 이제 사람 많이 북적이는 집객시설, 또 여행지, 백화점, 대형마트 사람들 다 갑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죠.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이미 돌아온 것이고요. 소비 심리가 돌아온 만큼 기업들의 투자 심리, 기업 경기 실사 지수가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온 것이다. 경제가 뚜렷하게 회복되는 것인데 그 회복세는 이렇게 경제는 심리다 라는 말이 있듯이 소비 심리 지수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보복적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어떤 영역으로 보복적 소비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 경제 충격이 있었을 때 쌀 소비를 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김치 소비를 줄였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비탄력적 재화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영역이 어디입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억눌렸던 소비가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고 백신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는 그런 과정에서 코로나19 종식에 가까워지면서 점점 많은 국가가 리오프닝, 트래블 버블 이런 거대한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코로나19를 잊은 지 오래고 적극적으로 억눌렸던 여행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저도 22년 1월에 CES에 참석할 예정인데요. 그동안 CES, 세계 전자제품 박람회가 코로나19 상황으로 2개년 연속 비대면으로 개최됐었는데 22년 1월에는 드디어 3년 만에 대면으로 개최됩니다. 결국 리오프닝이죠.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여러 호텔들의 이 큰 사이니지에 뭐라고 걸려 있냐면 하이어링, 우리 채용합니다. 이 호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그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채용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리만큼 그만큼 세계 경제가 억눌렸던 이런 산업들을 중심으로 보복적으로 소비되고 회복되는 경로화에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 우리 경제가 그렇게 뚜렷하게 회복되고 있나요?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가 경기종합지수죠. 경기종합지수란 우리 한국 경제를 숫자 하나로 표현해 보세요 라고 물어보셨을 때 답변할 수 있는 그 숫자가 경기종합지수인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나 둘 다 이미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까지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미 경기가 제자리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구나. 22년에도 뚜렷한 회복이 전개되고 있구나. 다만 그런 엄청난 경제 회복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가 똑같이 경기 회복을 실감하긴 어려울 것이다. 우리에게 처해 있는 경영 여건, 우리에게 처해 있는 정책 및 재테크 의사결정 여건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달라진 여건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하고 준비하는 나만이 그 회복세를 충분히 실감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